안녕하세요. 예, 누구가 아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제가 맨날 어디를 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 선생님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백일석 같다 그러고, 또 어느 분은 또 백이성 닮았다 그러고, 또 살 좀 빠지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좀 살이 좀 날씬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이제 최민식이 좀 닮았다 그러고. 아무튼, 그래요? 예, 아무튼. 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수업하려고, 저는 이제 인천 촌놈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수업하려고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나게 밟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9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한 30분 동안 코 골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 소개 잠깐 할까요? 저는 최수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죠? 원래 본명은 단진호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세롬의 회장님이 요즘에 그 트렌드가 집사람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바꾸는 게 유행이래나? 그래가지고 집사람 이름으로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중개사 자격 중에서 1차 과목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중요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저랑 같이 한번 수업도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3교시까지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오늘 편안하게 보세요. 뭐 쓰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절은 직장 생활을 좀 했었고요. 반절은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 저는 이제 집안이 좀 어렸을 때는 좀 찢어지게 가난해서 실업계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대 중후반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학원 강의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성인고시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보니까 이런 것쯤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성적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이 학개론의 과목을 보니까 총 그 40문항 정도가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에 2.5점씩의 100점이니까 그러면 우리 40문항 중에서 60점을 맞아야지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과목이 100점을 기대하고서 하면 참 좋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0점을 맞았다 그래서 뭐 인터뷰 따거나 뭐 TV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요 60점을 맞으려면 최소한 20문항이 딱 절반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몇 개 더? 4개 정도만 딱 맞으면 60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16개 정도는 여유가 있다. 틀려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걸 놓치다 보면 어떤 걸 놓치냐 하면 큰 거를 잃어버려요. 숲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내가 80점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학개론의 뒷부분에 가다 보면 공식을 6, 7개 정도를 외워야지만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오지선다형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건 버려. 왜? 출제자의 마음을 깊이 사야 돼. 이건 틀리라고 문제는 거야. 그럴 땐 과감하게 틀려줘야 되는데 이걸 굳이 맞히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가르쳐 드리는 거는 100을 다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버릴 건 버려라. 과감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고집을 버려야 돼.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버려야 되는 습관을 먼저 가져라. 이해 가셨어요?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80점을 목표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요즘에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어지잖아요. 어제 무슨 얘기 했는지를 까먹어. 그리고 저도 사실은 요번 연도는 저도 자격증이라는 거를 좀 따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런 자격증이 아니고요. 근데 1차에는 붙었는데 2차에서 낙방을 먹었어요. 집사람한테 진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잖아요. 이 나이에 한참 벌어야 되는데 아들은 고3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미안해. 근데 2차 시험에 저희 같은 시험에 보니까 1800명 시험 봤는데 29명 붙은 거예요. 거의 뭐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고 왔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어. 하늘이 노랗게 떠서 백지 내고 나왔어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중개사 시험의 가장 큰 이슈이자 장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 근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판에 어떤 분들이냐면 얄팍하신 분들 중에서 6개월 남겨놓고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떨어진다는 거지. 깊이가 없으니까. 살짝만 바꿔도 떨어지니까. 근데 이 중개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나중에 중급 이론할 때 많이 연습을 시킬 거예요. 계산 문제라든지 못하기만 해. 나머지 공부시킬 거야 아주. 자, 그래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너무 길어. 문제가 너무 길어. 여기 제가 오늘 첫날이에요? 아니면 민법 수업 하셨어요? 했어요? 우리 민법 교수님 잘 보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 수업을 할 때 민법 한 문제 보게 되면 용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지문 읽다 보면 1번, 2번, 3번 읽다 보면 문제가 뭐였지? 그러면 다시 봐야 돼. 그러다 보면 1분의 한 문제가 아니라 보통 3, 4분의 한 문제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아는 것도 못 풀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너무 길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빨리 읽는, 즉 속독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문제를 쭉 읽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중급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훈련을 하냐면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훈련을 연습을 시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요? 왜냐하면 지문을 갖다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저도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 볼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뭐 살림하시느라 책을 보시겠어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책도 좀 보시고 속독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지 제가 보기에는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40문항 중에서 이론하고 계산형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계산형 문제를 많이 이제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 계산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응용력이 좀 떨어져. 제가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근데 남자는 또 외우는 건 못해.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상반되는 건 논리인데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보통 그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한 10문제 해서 한 25%를 차지하고요. 보통 30문제에서 32문제에서 75% 이런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절반 정도만 맞춰라. 아까 우리 16문제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충분하게 제가 연습을 시킬 거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거 수학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계산기만 갖고 다니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계산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계산은 제가 충분하게 연습을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노량진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X값을 구하세요. 이거거든요. 자, 이런데 이거 문제를 어르신들이 잘 못 풀어. 그 앉아있는 분들은 공무원 5급서부터 4급, 7급, 9급 다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에요. 앉아서 이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못 풀어. 제가 이 문제는 이게 넘어오게 되면 나누기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냐 하면 5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를 30문제를 풀어드렸어. 그 자리에서. 남겨서.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해드릴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긁어드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똑같은 수강료를 내고 왔기 때문에 남 눈치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셨어요? 그게 제일로 첫 번째 버려야 될 하여튼 그거 버려야 돼. 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 자신을 빨리 버려. 알겠죠? 이거 나는 밑바닥서부터 내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지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테두리에서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계산하는 건 살짝 제가 건드려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런 문제를 볼 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자, 모의고사를 좀 많이 봐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돈 나가요. 5,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돈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적인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2년 안에 한다 그러면 2년이 아니라 4년, 5년, 6년도 안 돼.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육수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알겠죠? 이게 몸이 상해. 저도 제가 앞전에 올해 제가 몇 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영양주사를 맞았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여자분들은 더 하면 더 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혼자의 싸움에서 정말 힘든 게 이거야. 제가 왜 이거를 보라고 하냐면 점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안배 훈련이에요. 시간 안배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과연 시간을,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시간을 딱 재놓고서 시험을 보시면 이게 사람이 긴장이 돼. 우리 옛날에 체력장 같은 거 보실 때 보면 턱걸이 3-4개 하는 사람이 막 시험 보면 뭐 2-3개 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시험을 볼 때 있어서의 속독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 중요한 것은 내가 제 시간에 몇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찍으면 안 돼. 제가 분명히 그랬죠.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다 찍었어. 답안은 다 색칠해야 되는 그 매너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 색칠을 해요. 그러지 마요. 그거 의미 없어. 찍어서 맞은 건 내 점수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이 56세에 대해서 정년퇴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자기 딴에는 공무원 5급까지 하셨으면 거의다가 꽤 높은 직급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 과목에 15점 나온 거예요. 한강에 소주 들고 갔대요. 붕어가 잘 놀리는가?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그에 붙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부탁하고 있는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올해 안에 합격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시간 안배 훈련하세요. 물론 우리 왜 사이트들이 많아요.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공사모니 해서 모의고사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걸 해서 집에서 시간을 가서 하기가 힘들어.
뭐 하려면 남편이 와가지고 밥 좀 해, 뭐 해, 뭐 이러다 보면 내가 공부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절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안배 훈련을 하시고, 점수는 언제서부터 향상이 되느냐 하면요, 보통 8월 달 이후서부터가 내 점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8월 달까지는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니까요. 저도 소심하지만 여자분들 상처받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같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는 거 혼자서 몰래 하지 마시고 주위에 떠들고 다니세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지금 살짝 안 피고 있는 게 한 4개월 됐어요. 지금 제가 6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핀 게 한 4년 동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다 떠들고 다녀요. 그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해야 남편이 설거지하고 이런 거 도와준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도와주기만 해, 붙기만 해, 그냥 도장 찍을 거니까. 뭐 이런 그런 분들도 봤어요. 아무튼 다 떠들고 다니시고 하여튼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또 이제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방법을 하기 전에 첫 번째가 습관 들이기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에 이런 그 행정고시학원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바로 적응이 돼.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정도는 너무 힘들 거야. 왜? 앉아 있는 것조차가 힘들어. 롱다리네? 자, 아무튼 앉아 있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허리도 아프고. 왜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연배가 뭐 하여튼 앉았다 이러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연배신 것 같은데 이 책상이 좋은 책상이 아니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3개월 동안은, 알겠죠?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엉덩이를 보면 알아요. 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구나. 힙 사이즈가 크면 알겠죠? 자,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조금 앉아있는 습관은 어떻게 하냐면 50분 정도 앉아있다가 10분 정도 바람 좀 쐬시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면서 집중력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들이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스터디를 결성을 해라. 이게 문제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터디 만드세요. 스터디가 뭐냐면 자기가 혼자 공부하다 보면 힘들거든. 어디에 뭐 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 막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짝꿍을 괴롭히면 금세 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공부하는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학원에서 3, 3, 5 수업 끝나고 교실 비잖아요. 그래서 3, 3, 5 스터디를 결성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해 가셨죠? 그랬더니 스터디 결성해요. 그랬더니 그 모임하는 날서부터 푸기 시작을 해서 계속 만나면 푸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순수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술프 모임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참고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 설명하는 거를 계속 프리노트로 막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자기가 얘기한 거에서 시험 출제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적어요. 근데 그 습관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필기 잘 안 해요. 대신 제가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요약한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서브노트 책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한데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매 강좌마다. 대신 쓰지 마요. 쓰는 것은 어떤 것만 쓰는 거냐 하면 중요한 것들만 살짝 적으세요. 이해가요? 왜?
제가 프린트를 귀찮거든요. 사실은 이건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여기 행정 보시는 분들도 엄청 괴로워요. 그잖아요. 귀찮잖아요. 실장님 맨날 복사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필기하다 보면 중요한 수업을 놓쳐.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필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도 열심히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보느냐 안 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필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프린트 이렇게 드리잖아요. 알겠죠? 하게 되면 문방구 가면 이렇게 프린트 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철해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필기하는 습관을 좀 버려라. 수업 시간에는 집중력 있게 수업에 전념을 하는 습관을 좀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어떤 교수님들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제가 이제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학습 도구 활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과목 외에도 저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이제 대학생들이나 일반 청소년들, 실업자들 많이 이제 강좌를 나가요. 나가서 정말 절박하고 내가 꼭 붙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꼭 제가 붙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잘 안 따르잖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저는 왜 그런가를 봤는데, 몸이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활용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우리는 똑같이 인간한테 주어진 건 24시간이에요. 맞아요? 하루에 24시간인데 시간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첫째, 도구를 활용해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에 보면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다른 과목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핸드폰 딱 올려놓고 녹음기 틀으세요. 그래서 녹음을 끝까지 하는 거야. 쉬는 시간에 끄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녹음만 하면 안 돼. 녹음을 하면 하루에 이제 지금이야 기초반 할 때는 3시간이지만 이제 중급 들어가면 우리 4시간씩 수업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집에 여기서 가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30분만 하더라도 오고 가고 하면 1시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업 듣는 거 녹음한 거를 집에 갈 때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아는 친구가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공부하는 학습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게 정말로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 기억이 며칠 동안 가냐 그랬더니 3일 동안 간대요. 그날 들은 거를 그날 듣게 되면 3일 동안 가고 3일 뒤에 그걸 한번 복습해야지 또 3일이 가고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 들으면 금세 까먹으니까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래요. 듣게 되면 1시간 안에 그냥 날아간대요. 휘발성 있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반복하는 것만이 우리한테는 정말 힘이다. 남는 거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건 녹음을 해라. 전 과목 다. 제가 민법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가불병정이 많이 나오는지 군대도 아니고 화살표 그려가면서 그죠? 맨날 이렇게 자다가 보면 가불병정 아직도 얘기해. 그러다 보면 힘들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단어야, 단어. 즉 용어 이렇게 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죠? 저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기초과정일 때 있잖아요. 꼭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어 과정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용어가 보통 30%를 좌우하거든요. 과목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는데 나하고 영혼이 분리가 된 경우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난 뭐 하는 거지? 눈은 분명히 책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 책상에서 10시간 앉아 있는 거 필요 없어. 그 시간에 가서 데이트하고 놀아. 나이트 가서 놀든 뭐 하든 놀아. 술 한잔 먹든. 그렇게 의미하고서 10시간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알찌게 해라. 이해가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절대 그거 아니야. 네이버에다 물어봐야 돼. 알겠죠? 아니면 저 있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고. 에? 왜냐하면 저 정말 어려운 게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물론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지만 한문을 쓰는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한문의 동음의 이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아니 우리나라 말인데도 해석을 못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오답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우리 왜 학창시절 때 영어 단어 모르면 왜 암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적고 암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 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책은 아닌데 제가 보는 기본서 책이 있어요. 저도 태어날 때서부터 제가 원래는 저는 이제 회계학 전공을 했었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회계학 이렇게 하고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부동산 학계로 저 부동산 학계론 공부할 때 무진장 네이버나 국어사전 엄청나게 찾았어요. 책에 빽빽해요. 기본서 지금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본서 읽어요. 그럼 몰라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갔죠? 다독이에요, 방법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단어를 꼭 알아요. 자, 아까 녹음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하다 보면 문제 막 풀어주는 계산형 문제라든지 막 풀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열심히 적다 보면 또 놓쳐. 설명 들으세요. 하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찍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사진으로 찍으세요. 핸드폰 다 있죠. 투지도 핸드폰에 사진 찍는 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녹음 기능하고 사진 기능을 활용을 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쓰거나 하지 마요. 그렇게 하고 그날 사진 찍고, 알겠죠? 나와서 사진을 찍던 칠판에 대고서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막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급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잘못 적어. 응? 그런데 집에 가서 잘못 적고 나서 이게 뭐다냐 하고서 막 열받는 거야. 그러면 학습이 효과가 안 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하는 게 내게 마이너스라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쁘면 바쁠수록 뭐 하라고 그래?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거 공부할 때 요령껏 하자. 알겠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 이제 계산 문제 막 쭉 풀어주잖아요. 막 쭉 풀어주게 되면 제가 요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서 찍으세요 라고 시간을 줄 거니까 그때는 핸드폰 다 찍으세요. 나와서 찍든 뭐 하든. 알겠죠? 아니면 우리 여기 좀 이따 이제 반장님 모시게 되면 밴드 하나 만들어서 밴드에다가 사진을 다 올려주는 거야. 누구나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맞아요? 아까 스터디 결성하게 되면 끼리끼리 해서 밴드 만들 수 있잖아.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최신의 그 유행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선생님들 자격증 따고 뭐 하실 거예요? 중개업소 차려서 중개업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젊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될 수 있는데 그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시대에 부응을 해야지 뒤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서비스 직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머리 위에 있어야지 남들보다 발 밑에 있으면 우리 찾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도구 활용하는 걸 최대로 활용을 해라. 밴드가 됐건 뭐가 됐건. 이해 갔어요 이거?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출결 관리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의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중개사 같은 경우는 기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과정이 3번을 돌아요. 그죠? 근데 그 돌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각각 다른 거를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이따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동산 학개론이 문제가 뭐냐면 짬뽕 과학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동산 학개론을 만들면서 여기저기 다 끄집고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너무 길어.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더 깊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출결 관리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괜히 기본서를 3개월 동안 돌리고 자 3번을 돌리고 기초과정까지 하면 4번을 돌리는 거잖아요. 4번을 돌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각자 다 테마가 다르고 하는데 그것을 못 쫓아오게 되면 우리 계단 같은 경우에 깡총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못 쫓아오게 되면 이 한꺼번에 가랭이 찢어지는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온라인 수업을 듣죠. 이거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 요즘에 대학생 애들이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달라요.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어요.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할 때 눈을 보고서 수업을 하는데 아, 이 선생님 지금 모르고 있어. 한 문제 더 푼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우리 내년 이맘때쯤에는 합격의 축배를 올릴 수 있는, 알겠죠?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주절주절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요 책 받으셨어요? 이거 한번 좀 펴봐요. 여기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 책을 입문서를 제가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쭉 읽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책이 간략간략하면서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려워. 기초 입문서가 아니라 전 파트를 다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읽어보실 때 어렵게 느껴지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환불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프린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같이 들어가고 프린트 오늘 그날 수업을 들은 거를 가지고서 책을 한번 쭉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게 이런 내용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갔죠?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소변으로 나올 수 있게끔 편안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나서 교실 문 밖을 나갈 때 자동 포맷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자꾸 읽으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기초 과정이 끝나고 나면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 나오면 저랑 같이 중요한 부분들 밑줄도 긋기도 하고 또 프린트로 계속 나가면서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 갔죠? 너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이제 이 부동산 학개론은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총론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강론, 세 번째는 감정평가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그 다음에 또 강론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그 정도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물론 여기 이제 자리에 어제 제가 뭐 학원을 갔더니 막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근데 그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먹고 났는데 선생님 2학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큰맘 먹고 기초과정서부터 다시 다지시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붙으실 거라고. 그래서 그 무리가 한 50만 대군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부하는 패턴을 제가 많이 심어 드릴 거예요.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요. 제가 여러 학원들 중에서 많은 제가 강의를 한 17년 정도 했어요. 다른 과목들 해서.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붙으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해 갔죠? 제 창피한 게 뭐냐면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필기는 금세 붙어요. 뭐 필기는 한두 개 틀리고. 대신 열심히 봤어요. 문제지 한 크라운 출판사에 나온 거 한 4-5번 봤어요. 근데 실기를 제가 잘 못해. 실기를 6번 떨어지고 붙었어요. 이해가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 뭔가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창피한 얘기도 하잖아. 그죠? 옛날에 일종 땄을 때 S자, T자 이렇게 하고 막 시험을 봤을 때는 일종을 봤어요. 근데 면허를 음주로 해서 이제 잘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취소 나가서 했는데 면허제도가 싹 바뀐 거야. 요즘 걸로. 처음에 갔는데 학원을 안 다니고 가니까 운전을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잘할 거라 그러는데 딱 가자 언덕에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총론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이 뭐야? 이거야, 이거. 부동산이 뭐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용어를 제가 살짝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자, 우리 한번 부동산서부터 한번 잠깐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부동산이 뭐예요? 자, 우리 선생님. 부동산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동산 그럼 뭐예요? 땅. 좋아요. 자, 부동산이 뭐예요? 땅. 우리가 땅을 우리가 이제 토지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 부동산이 뭐예요? 건물. 정답.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 자, 부동산이 뭐예요? 자, 내년에 대답할 거죠. 자, 우리 저기 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정창? 우리 언니 공부 좀 했구나. 혹시 2학년? 자, 아무튼. 자, 정창물. 자,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이제 편하게 들어갈게요, 제가. 자, 부동산 그러면, 자, 부동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동산은 뭐고 동산은 뭘까? 정답! 어디든 3학년? 2학년? 자, 1학년? 지지배.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동산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네. 그럼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하고 건물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일 때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토지하고 뭐? 건물이라고 우리 하자고요. 알겠죠? 다시 부동산은 시작. 토지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내가 잠자고 내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부동산을 사게 돼요. 알겠죠? 내가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또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면서 내가 뭐 하느냐면 한 채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두 채도 사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고 팔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자, 앞으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이 뭐예요? 그러면 시작. 사고 팔고 하는 거. 뭐를? 그렇지. 부동산을. 이해 갔어요? 사고 팔고 뭐를? 몰라요? 하여튼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다시. 자, 뭐를 사고 파는 거야? 시작.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뭐야? 시작. 토지하고 건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누가 죽었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선생님 공부하는 패턴을 보면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그거를 출제자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얘가 왜 외우는지를 모르고서 암기만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콕 찍어서 너 이게 뭐야? 몰라. 무슨 얘기인지 가요? 그러면 안 돼. 공부하는 거는 빵점이야, 그거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릴 때는 머릿속에 담아요. 알겠죠? 자, 부동산 활동 많이 나오거든요. 책 읽으면. 자, 부동산 활동이 뭐야? 그러면 시작. 사고, 팔고. 알겠죠? 요것만. 뭐 이건 필요 없고. 사고, 팔고. 뭐를? 부동산.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람하고 부동산하고의 뭐라고 한다?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다. 알겠죠? 사고 팔고 하는 거.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있느냐? 이쁜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10사람이야. 그 다음에 서로도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살려고 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는 수요라고 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나의 집을 갖다가 내가 이거 집 팔겠어? 라고 내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우리 아까 분명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어나는 일, 이거를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살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는 살려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수요. 수요가 많으면 자, 집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이거 우리 왜 아파트도 프리미엄이라서 피 붙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부동산 뭐라고 한다?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100채를 지었어요. 제가 건설업자야. 그래서 아파트 100채를 딱 지었는데 살려는 사람은 10사람밖에 없네? 그럼 팔려 안 팔려? 나머지 90채는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건설업자가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격을 내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 수요와 공급 배울 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지금은 까먹어도 돼. 알겠죠? 그러면 정리. 자,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많고 물건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움직였죠? 지금? 가격이 움직였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부동산 현상이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다시 사고 파는 건 시작. 활동. 그 다음에 자,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거 시작. 현상. 이해가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인간하고 부동산하고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론에서 다뤄요. 이해가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왜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씨가 사기를 당했어요. 땅을. 어떤 땅을 사기를 당했냐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웠겠는데 그 바닷가 있죠. 바닷가를 갖다가 법적 등기도 안 돼. 그거를 사기쳐가지고
강호동이 샀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거를 강호동이가 똑똑하게 부동산에 대한 이론을 알게 되면, 알겠죠? 그런 사기를 당할까 안 당할까? 안 당하지. 부동산에 대한 이론을 몰랐으니까 그런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직거래가 문제야. 중개사를 끼고서 했으면 그런 사기도 안 당했을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개사를 끼지 않고 워낙 등치가 크고 금액이 크니까 그 수수료비 아끼려고 그렇게 그런 사고를 친 거야. 그러면 이런 실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면 여기 잠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론하고 실무를 둘 다 알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두 가지 성질을. 그럼 두 가지를 알아야지 내가 사기도 안 당하고 부동산을 잘 살 거 아니야. 사거나 팔거나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 우리 하나 또 물어볼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라는데 비싸, 안 비싸? 워낙 비싸. 하다 보니까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진입과 퇴거가 어렵대. 말이 어렵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일상생활에 이런 말들을 쓰지 않아. 자, 우리 부동산의 그 모 교수님들, 우리의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김영진 교수님부터 많은 분들이 좋은 이 부동산의 정의를 했어요. 부동산은 이렇게 이론과 부동산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서 부동산을 잘 써야 되겠죠. 왜?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왜? 우리 그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우차사에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놈이 3천만 원 들고 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형님요, 저 3천만 원 들고 강남에 땅 살 겁니다. 집 살 겁니다. 하는데 얼마죠? 하나 그랬더니 3천만 원 가지고, 야, 그거는 한 평도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이거? 그럼 서서 자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강남에 한 4천만 원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1층을 지으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하니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뽕 빼야지. 올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고층화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집약적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약적이라는 말을 평상시 써요? 집약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용어가.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단어 얘기했잖아, 단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꼭 알아야 돼. 우리 시험에, 우리 교재에서는 막 이런 말들을 여과 없이 막 내보내는 거야. 능률화라는 게 뭔데? 능률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또 여기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막 이렇게 나와. 이게 뭐다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치약을 갖다가 한번 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치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 짜다가 나중에 할 때는 꽉꽉 짜죠? 그래서 끝까지 짜잖아. 맞아요? 그걸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 이해 갔죠? 아까 제가 그랬죠. 땅을 비싸게 사가지고 고층을 올리는 거 있었죠? 맞아? 그걸 우리는 능률하다, 최유효 이용이다. 최고로 잘 쓰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쉽게 알잖아. 부동산이라는 이론, 즉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성을 근거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거든. 안 들어와 머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실무 기술을 활용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부하기가 우리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냥 쉽게 이론하고 실무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잘 활용을 해서 최고로 잘 쓰면 돼. 이거를 뭐라 한다, 시작? 최유용이야. 이게 우리 부동산의 전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어려운 거야.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린 2페이지 보면 자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 생겨. 무슨 이해 갔죠? 그러면 안 돼. 이해 갔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수업을 할 때는
콕콕 집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틀을 잡아드린 다음에 살을 싹싹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잘 쓰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랬다? 자연스럽게 받아올 수 있잖아요. 용어를 아니까 내가 쉽게 접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알겠죠? 어려운 말 써서 머릿속에 없는 거를 내까려 봐야 도움이 전혀 안 돼. 제가 싫어요,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수업하는 방식은 쉽고 간단해.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요.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요거 총론만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토지하고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건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이론과 실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토지를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땅이라고 그러셨잖아. 그럼 땅을 우리가 이름을 땅도 여러 가지 땅이 있어. 자,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수원 땅이다. 배나무다. 이렇게 하면 과수원 땅이 되고 여기다가 뚝을 만들면 되면 제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을 지으면 건부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라고 해. 알겠죠? 다시 이제 제가 하나씩 용어 하나씩 하면 이제 담아요. 알겠죠? 다시 땅에 이름을 붙인 것이 시작 지목. 그런데 이 지목이 28개나 돼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려려니 하고 보면 돼. 알겠죠? 시험에 다 안 나와. 받아쓰기처럼 야 저거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뭐라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지목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동산은 특성이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지구는 하나잖아요. 지구에는 우리가 흙하고 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물이 싹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우리 이 땅은 늘어요?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나. 알겠죠? 그걸 우리는 부증성.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움직여? 안 움직이죠? 내가 자고 자는데 여기 천안에서 자는데 서울에 있어. 아싸! 그 다음에는 부산에 가 있어. 안 움직이잖아요. 맞죠 이거? 자, 부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특성. 이런 논리를 배우는데요. 이 총론에서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면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지금 몇 문제 적을 필요가 없어. 막 적으려고 그랬지 지금. 난 너무 잘 알아. 적을 필요 없어. 알겠죠? 왜냐면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 적었다 해서 우리 보느냐? 안 봐. 나중에 시험 때 되면 내가 여기서 시험 나오고 이 문제 나와요. 이거 중요해요. 그때만 봐요. 지금은 제가 괜히 지저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갔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부동산 총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첫 시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5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